오늘은 나심 탈레브의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안티프레질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티프레질.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강해진다. 맞습니다. 단순히 충격에 견디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이죠. 네, 그 히드라 이야기처럼요. 목을 베면 머리가 두 개 솟아나는?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합니다. 안티프레질은 충격, 변동성, 스트레스, 무질서 이런 외부 자극에서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얻는 특성을 말해요. 아, 이익을 얻는다. 네, 깨지기 쉬운 유리잔, 이건 프레질이고요. 그렇죠. 충격을 받아도 원래대로 있는 강철 막대, 이건 그냥 강건함이죠. 로버스트하다고 하죠. 네. 근데 안티프레질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생각하시면 쉬워요. 병원균 한번 겪고 나면 더 강해지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탈레브는 현대사회가 너무 안정을 추구하고 변동성을 억누르려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그 지적이 정말 와닿네요. 안정만 추구하다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이 안티프레질 개념, 탈레브의 그 이전 이론 있잖아요. 블랙스완? 네, 블랙스완.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인 사건. 그거랑도 관련이 깊겠네요. 아주 깊죠. 블랙스완은 프레질한 시스템에는 완전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티프레질한 시스템한테는 이게 어쩌면 예상치 못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기회요? 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많은 전통금융 시스템 무너졌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혼란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잡고 확성장한 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들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혼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티프레질 해줄 수 있을까요? 탈레브가 제시하는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자료에도 몇 가지 보이던데요? 네,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아 네가티바라고 하죠.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 네, 맞아요. 뭘 자꾸 더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해로운 걸 제거함으로써 개선하는 방식이에요. 아, 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온갖 영양제 챙겨 먹는 것보다 그냥 몸에 나쁜 정크푸드를 딱 끊는 게 건강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지혜랄까요? 와, 이거 생각의 전환인데요? 보통은 뭔가를 더 해야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빼는 게 핵심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스트래티지. 바벨 전략이요? 엽기처럼요? 네, 맞아요. 그 엽기 양끝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요? 네. 예를 들어 투자한다면 자산의 대부분, 한 90% 정도는 국채처럼 아주 안전한 데 두고요. 네. 나머지 한 10% 적은 부분은 벤처 캐피털 투자처럼 굉장히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곳에 투자하는 거죠. 아, 중간에 어중간한 위험은 피하고요. 그렇죠. 딱 중간에 애매한 위험은 피하는 거예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혹시 모를 긍정적인 블랙스완, 그러니까 대박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와, 안정성과 극단적인 기회 추구를 동시에 굉장히 독특하네요. 마지막으로 그 스킨 인 더 게임 원칙도 중요하게 언급되던데요. 책임에 관한 거죠? 정확합니다. 스킨 인 더 게임.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그 결정의 결과, 특히 나쁜 결과로부터 자유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그 정책이 실패해도 아무런 손해를 안 본다면 좀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자기 피부가 거기에 걸려 있다. 즉 자기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으면 훨씬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시스템이 더 건강해지고 예상 못한 위험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여기저기서 보이는 현상이네요. 뭐랄까요? 운동이나 간헐적 단식처럼 몸에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호르메시스 효과 같은 거요. 아, 네. 호르메시스. 그것도 좋은 예시죠.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런 옛날 말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탈레브는 예측 불가능성을 자꾸 없애려는 시도들, 그가 프레자일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접근법을 되게 비판해요. 프레자일리스타, 취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란 뜻인가요? 그렇죠.
너무 효율성만 따지고 최적화하려고만 하면 시스템이 유연성을 잃어서 예상 못한 충격에 아주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의 역설 같은 거죠. 효율성의 역설. 네. 오히려 약간의 중복성, 비효율성, 무질서를 허용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통찰입니다. 흥미롭네요. 이게 또 린디 효과랑도 연결이 돼요.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이 오래 살아남았다면 그 자체로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 법칙인데요. 아, 오래된 것의 지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다는 건 그 안에 어느 정도 안티프레질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안티프레질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 같아요. 피할 수 없는 혼돈이나 불확실성을 그냥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를 그냥 견디는 걸 넘어서 그걸 자양분 삼아서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당신의 일이나 건강, 투자 같은 여러 영역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냥 불확실성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할 게 아니라 혹시 삶이나 일하는 방식에 의도적으로 아주 작고 통제 가능한 수준의 스트레스나 변동성을 좀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의도적으로요? 네. 어떤 종류의 작은 혼란이 당신을 장기적으로 더 강하게, 더 적응력 있게, 궁극적으로 더 안티프레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